금요일이면 이제 한국갤럽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하는데요. 20% 나왔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네. 10%대로 떨어지고 또 10% 중후반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대통령들도 또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개혁 과제를 꾸준히 차곡차곡 한 발짝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 틀린 소리입니다. 그거 불샷. 그런 말을 하는 대통령들은 뭔가 인식이 좀 어긋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개인 혼자서 잘나서 지지율이 높거나 낮거나 그 개인 혼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국가 원수로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갖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이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대통령이 인기 연예인입니까? 대통령이 임영웅입니까? 아이유입니까? 그 인기가 높으면 판이 많이 팔리고 인기가 떨어지면 CD가 덜 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개인의 건강에 관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개인의 무슨 개인적인 문제 차원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그게 20%. 왜 취임 직후에는 50%가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떨어져서 뺄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엊그제 조선일보 주필 양상훈 칼럼니스트가 쓴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할 수 있는 일 이 제목입니다. 그 내용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보수 세력의 연합체로서 대통령이 이재명을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그 뒤로는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준석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제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떨어져 나갔죠. 어찌됐건 이준석이 2030을 대변하는 그 지지율에 일정 지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준석 딱 떨어져 나가자 지지율 30%로 턱 주저앉지 않습니까? 유승민 딱 떨어져 나가자 또 지지율 턱 주저앉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가령 몇 퍼센트 안 될지라도 유승민이 가지고 있는 게 몇 퍼센트 안 될지라도 지금은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국정 운영 그 지지율에 한동훈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인천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헤드 테이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VIP가 앉아 있는 테이블, 원형 테이블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 앉아 있고 바로 옆 테이블이 한동훈이 앉아 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30분 전에 앉아 있었고 이제 프레지던셜 타임 대통령이 도착하는 시간 그 프레지던셜 타임에 대통령이 딱 두는 겁니다. 대통령은 한동훈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대통령은 축사 딱 하고 그리고 바로 퇴장. 한동훈도 참 사람이 어째 그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그쪽 테이블에 가서 인사합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벌떡 일어나서 대통령이 온 그 헤드 테이블에 와가지고 인사하면 어디에 덧납니까? 쌩 하고 찬바람이 휙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그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무슨 상징적인 장면이냐.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 대표가 불과 한 5m, 10m 여기 원형 테이블이 있고 여기 원형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들리겠네요. 한 대표 오셨어요. 해도 될 만한 거리인데 결국은 대통령은 그쪽에 가서 악수 청하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는 이쪽으로 대통령한테 인사 오지 않았고 대통령은 늦게 도착해서 그러니까 도착할 정확한 시간에 온 거죠. 다른 사람들이 미리 와 있었을 뿐이고 딱 축사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은 플러스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사람들 저희 시청자들께서 오매불만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거 제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 보수 정권 재창출입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생각하시면은 윤석열이 언제부터 윤석열이고 한동훈이 언제부터 한동훈이에요. 둘이 그냥 검사였죠.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국가와 민족의 앞날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조타수의 역할을 위임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당대표, 둘 다 서울법대, 둘 다 검찰, 그리고 두 사람이 13살 차이가 나지만 20여 년 동안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왔으니 제발 좀 케미를 맞춰서 서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껄끄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죽여서 상대편을 배려하고 그래서 제발 좀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둘이서 이 손을 좀 잡아달라. 이거를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목이 쉬라고 거기에 외쳐왔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의 결과는 둘이서 쌩 하고 찬바람이 나고 심지어 총선 전에는 뭐 비대위원장 사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엊그제 대통령이 일요일 날 저녁밥 먹자 뭐 번개 때렸다면서요. 윤상현 의원이 오후 4시에 번개해가지고 사람이 섭섭할 때가 번개 모임이 있었는데 물 먹을 때 더 섭섭합니다. 미리 이제 전화 돌리고 뭐 그때 약속이 되면 이렇게 조정하고 이럴 때는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못 가면 못 가는 건데 번개 때 제일 친한 사람들한테 전화하지 저녁 서먹서먹한 사람한테 전화합니까? 제일 시간 있어?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점심 없으면 우리 설렁탕이나 한 그릇 하자. 이거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제일 살가운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김민전이하고 이뉴환이하고 그다음에 윤상현하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빼놓고 김재원 빼놓고 그게 그러한 결과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한국 갤럽 국정 운영에 관한 그 잘했느냐 못했느냐 20%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르는데 김건희 여사 어떻게 기승전 김건희 여사가 되느냐. 제가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김건희야.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또 김건희야. 또 김건희야 이 말을 작년부터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이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민주당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김건희로 해서 총선을 치를 것이다. 그때 다들 속으로 그게 되겠어. 이제 곧 뭐 수거 들고 이제 사과하고 뭐 일단락 되고 그러면은 총선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것이야라고 했고 정말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딱 치러놓고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대참패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를 했는데 결국은 지내놓고 보니까 민주당 사람들 얘기가 맞았네. 김건희 여사는 되치나 매치나 항상 꽃놀이 패네.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엊그제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뭐 한강 구조대 뭐 거기 그다음에 그 119 구조대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경찰 용강 지구대 뭐 또 뭐 이렇게 세 곳에 그 한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인명 사고에 관련된 그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갔더라고요. 저는 그거 평소 같으면 100번 박수 쳐야 될 일이죠. 100번 1000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왜 그런지 김건희 여사가 그 일을 하면은 그냥 논란이 되고 밉보이고 뒷말이 무성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도 마포대교를 이 철제로 가리키면서 마치 어떤 뭐 군 지휘관이 예하부대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강대교하고 비교해서 뭐 여기는 뭐 안전시설이 어떻게 돼 있으니 뭐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 장면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기자들이 없었으니까. 왜 처음에는 기자들 없이 그냥 김건희 여사하고 그 대통령실 소속 사진사하고 간 겁니다. 기자들 없이 알리지도 않고 몰래.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사진을 수십 장을 공개를 했어요. 아, 이쯤이면 이제 국면 전환되고 칭찬받겠지 하고 사진을 공개했는데 웬걸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한 번 국민을 실망시키고 또 한 번 논란거리가 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너무들 많이 합니다. 왜 타이밍이 좋지 않았느냐? 그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명품백을 받은 것은 이것은 명품백. 이건 이제 청탁금지법의 공직자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도 물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무리 현행적 국민 이 부정청탁 관한 금지법은 그거를 단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집에다 전화 걸어서 자기 아내한테 혹은 남편한테 공직자가 전화 걸어서 여보 이번 추석 때 300만 원짜리 다 받아. 당신은 공직자 아니잖아. 다 받아. 이런 농담을 할 만큼.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그리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죄송합니다. 저기요 이 스튜디오 방 안에 네, 에어컨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에어컨이 아주 제 기능을 활발하게 하면 제가 목이 잠깐 잠기기도 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점점 그 김건희 여사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또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보기에 이게 뭔가 김건희 여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다 치워지네. 무혐의 처리 오케이. 그다음에 불기소 뭐 결정 오케이. 그러자마자 바로 그 이튿날 이라고 할 만큼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김건희 여사가 한강 다리를 찾아간 겁니다. 아니 좀 숨이나 고르고 나오지. 한 달 뒤가 됐든 두 달 뒤가 됐든 좀 그러면 오죽 좋아. 정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날 제가 댓글들을 봤습니다. 조선닷컴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저희 독자들께서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근데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선고 공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죄인들이 9명인데 9명 전부 다 유죄. 특히 가중처벌이라는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권오수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의 거기 회장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인데 이번에 보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이렇게 딱 또 상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때 손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쩐주 돈의 주인 계좌를 빌려준 사람 계좌의 주인. 그 손모 씨가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어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럼 뭐가 유죄냐? 당신은 공모를 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겠지. 그런데 검찰이 새로 얹어놓은 방조 혐의를 보니까 방조는 한 것 같아. 유죄! 그런데 그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김건희 여사도 가지고 있었고 모친인
최은순 여사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녀가 모두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여사는 은행 잔고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경제사범. 그렇다면 일반적인 법관적으로 봐서 경제적 이 범법 행위를 해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 이 사람이 주가 조작에는 깨끗할까? 저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일반 이 국민적인 법감정은 거기까지 상상력의 나라를 펴지 않겠습니까? 원래 집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또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대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 잔고가 필요하니까 그 은행 잔고를 수십억 원을 속였던 사람,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난 사람.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뭐 주식시장에는 깨끗하게 법 다 지켜가면서 했을까? 그분의 딸은 같이 도이치모터스에, 그러면 우연히 둘이 엄마하고 딸이 따로따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이치모터스에 같이 계좌를 가지고 있네, 주식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됐을까요? 모녀가 같이 상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쩐주들은 이제 무죄가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손모 씨의 경우는 보니까 그 이른바 플레이어 선수들이라고 하는 설계자들, 시세 조종을 하는, 그 주가 조종을 하는, 조작을 하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뭔가 이 문자도 주고받고 서로 연락이 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손모 씨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이 너는 그 주가 조작 공모한 사람들하고 뭔가 내통한 흔적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네가 앞장서서 공모는 안 했다고 치더라도 방조를 했군. 유죄 이렇게 된 건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본다면 다행스럽게도 김건희 여사는 그런 흔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에 그 앞장섰던 그쪽 설계꾼들, 그쪽 선수들하고 뭐 연결고리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였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라는 뜻이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뭐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사건, 최상병 특검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최상병 특검법에 보면은 그 해병대 그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이 자신의 구명 로비를 했다. 이게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의 그 핵심 그 부분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데 이 임성근의 구명을 하기 위한 작당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멋쟁 해병, 그러니까 멋쟁이 해병에서 이자만 빼버리고 멋쟁 두 글자하고 해병 두 글자에서 네 글자로 된 단톡방이 있었답니다. 5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5명 단톡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이종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뭐 투자와 관련해서 서로 뭐 얘기가 오갔을 수 있겠지요. 뭐 그것 자체가 뭐라 나무랄 일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일각에서 보도가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꽤 서로 이 긴밀한 그 유대가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를 향해서 오빠라고 했다. 뭐 이런 말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뭐 그거야 뭐 사사롭게 가까워지면은 그리고 연배 차이가 있으면 뭐 그런 호칭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건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팔고 다니면서 임성근의 로비 활동을 벌인 것처럼 그렇게 한동안 보도가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멋쟁 해병 단톡방에 그 주역들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전혀 아니다. 완전 부인하는 또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검법, 그러니까 최해병 특검법, 상병이라고 안 하고 이제 그냥 해병대라는 말로 해서 해병대 특검법, 아무튼 그쪽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렇게 해서 쌍특검이 되는데, 이 쌍특검의 이 교집합 연결고리가 바로 이종호라고 하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사람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양쪽에 다 걸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지금 특검법 원학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은 의료 사태가 훨씬 더 위중하니까 우리 의료 사태 해결에 집중을 하자, 사자 협의체 만드는데 지금 온 힘을 다하자, 따라서 특검으로 여야가 지금 분란을 빚을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석 지나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추석이 18일까지가 연휴잖아요. 19일 날 본회의가 열면 그때 이제 상정을 하겠다, 지금 민주당을 그러고 있는데, 그 뭐 또 국민의힘은 거기 찬성을 안 하고 있어서 9월 마지막 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한국갤럽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나왔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제작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20%. 이제 1% 포인트만 꺾어지면은 이제 10%대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국정 동력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그 긍정적인 대답이 많아야만 그게 되는 거고, 그래야만 민생을 위해서 대통령의 개혁이 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거 불거져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명절이 되면은 이제 이 부부가 함께 영상을 찍어가지고 국민들께 인사도 하고 뭐 이러던데요. 지난번 설 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명품백 이런 논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그 영상에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함께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저기 뭐라고 압축본이 일부 방송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이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그걸 삭제하지 않은, 편집하지 않은 원래 원본이 이제 오늘 내일 뭐 공개가 돼야 될 텐데, 도이치모터스 지금 그렇죠? 마포대교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기 엮여 있어서 어떻게 될지요. 원본도 두 분이 다 나오는 걸로 할런지, 아니면 원본 공개는 이번에는 안 할런지,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나오는 걸로 뭐 따로 편집해 놓은 게 있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